자, 고전적 경영학 이론. 고전적 경영학 이론은 크게 보면은 과학적 관리론, 관리 원칙론, 또 관료적 조직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게 살펴볼 건데, 구분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과학적 관리론의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여러분들은 혹시 뭐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고등학교 때 사회과학을 수능 위주로 이렇게 쪼개서 배우다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들을 전부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때만 해도 이 고등학교 때 이미 사회과학 배울 때 이걸 배웁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관리법 또는 과학적 관리론, 그래가지고 scientific, 경영에 있어서 과학적이라는 개념, 이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왜 저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걸 이 사람이 시간을 연구, 어떤 일을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어떤 동작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기초로 해서 작업 수행 과정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활동, 과정, 수단.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의, 생산인 노동자들의 그 업무 효율에 관련된 부분으로 소위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것은 테일러가 자기 경력 중에서 이런 공장의 노동자로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과학적 관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테일러는 그의 과학적 관리로는 그 효과가 실증되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이 과학적 관리론에 의해서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 지금은 별로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포드 자동차라고 해서, 포드, 미국의 GM 다음으로 2대 자동차 회사인데, 원래는 이 포드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었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생산 시스템을 갖추면서 다양한 저가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최초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47쪽의 하단에서 48쪽의 그 상단까지 소위 관리 원칙이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경험적 방법을 과학적 방법으로 대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의 단순한 그 경험에서 일하던 게 있는 것을 우리가 모션 연구, 동작 연구와 그 시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소위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작업을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날에도 뭐 로봇을 만들고 그럴 때 사람의 그 동작을 모션 체크하는 센서를 붙여놓고 이거 움직이는 것을 로봇가 따라하기도 하죠. 이 효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그러한 연구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경험적인 방법을 과학적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과학적인 작업자 선발 및 배치 교육훈련 실시를 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그냥 아무 곳에나 주워 넣어서 투입해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이 경영학이 나타나기 전에는 인간들이는 거의 노예 상태였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머슴이라는 데 들어봤죠. 이게 일명 그 노예인데,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 조선시대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 한 50% 이상이 노예였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 다 족보가 있고 성씨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성씨가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 짓는 사람 다 불러모아가지고 그냥 칼이죠, 칼. 그 꼬챙이 같은 거 주워놓고 그 뛰어가고 하는 게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몽고의 그 징기스칸들이 칼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던 것도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걔네들은 철저하게 교육 훈련이 돼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과학적 방법에서 그 지도하고 감독한다. 그냥 좀 일 열심히 해! 이러는 게 아니라 야 이런 거는 좀 없애고 요 가서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 감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업무의 균등한 배분. 업무가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시시 놀고 똑같이 월급 받고 그러면은 효율에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 이런 데서 사람이 모여서 일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영학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소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이어받아서 길브레스 부부가 조금 발전 더 시킵니다. 길브레스 부부는 과학적 관리법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벽돌 쌓는 그것을 가지고 참 별거 아니죠. 지금은 뭐 기계들이 다 하고 그러지만은 그곳에 그 동작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표준화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서블릭이라고 하는 그 17가지 기본 동작을 구분해서 그것을 그 그림 상형문자식으로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이게 길브레스 부부인데 이 사람은 또 삶이 얼마나 특이하냐면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다고 봐가지고 12명을 낳습니다. 12명이요. 12명. 그래야 한 사람 키울, 두 사람 키울 그 노력과 희생을 가지고 12명을 키울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그러니까 경영학적 이론을 가정에까지 전복해서, 소위, 이용했다랄까요? 사용했다랄까? 이런 특이한 사람의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제시한 서블릭 17가지 기본 동작, 빈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잡는 거다. 꼭 우리 키보드 무슨 판 같으죠? 카카오톡에 문자 메시지 같은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굳이 글을 쓰지 않아도 이 기호를 표시해서 동작들을 분석하고 동작에 대한 표준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노력에 의해서 뭐랄까 성과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 또 이러면서 일을 어떻게 되면 어때요? 일이 몇십 배씩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회사도 좋고 또 근로자들한테도 충분한 보상이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성과급제를 낳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아담 스미스 얘기를 하면서 약간 빠뜨리고 간 얘기가 있는데, 아담 스미스의 이제 국부론에서 이 사람이 이제 국부론에서 한 얘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업이에요. 분업을 여러분들 이제 오핀 같은 거죠. 핀 하나 만드는데 한 사람이 이제 한 개 가지고 뭐 구부리고 다듬고 깎고 뭐 하는 것을 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한 10개 정도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은 구부리고 한 사람은 피고 한 사람은 깎고 한 사람은 다듬고 뭐 씌우고 이 작업을 이 분업을 해보니까 무려 10명이 48,0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업 이전엔 10명이 했으면 열렬해가지고 몇 개예요? 100개밖에 못 만들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이 분업을 해보니까 무려 하루에 48,0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 생산 능률 효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무려 뭐 한두 배도 아니고 480배 이상씩 막 늘어나니까, 그죠? 낮은 원가에 질 좋은 제품들을 막 생산하니까 이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을 동력으로 해서 영국이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영국 하면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사실 미국도 영국의 그 식민지였었죠. 캐나다, 호주, 인도, 뭐 할 거 없이 또 동남아의 많은 섬 지역들까지도 영국의 식민지 있었습니다. 다 이것이 이런 경영학이 그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성과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길브레스 부부는 결국은 이런 그 동작 연구를 그 테일러의 그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경영 성과, 생산 관리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한테도 좋고 그 회사 측에도 더 좋게 되는 이런 성과를 이뤄냈고요. 다만 이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경영학에 주는 그 시사점, 소위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50페이지에 가면은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자, 같이 보죠. 50페이지. 과학적 관리법이 경영학적 시사점.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하죠.